3.1의 3절 레일리 리츠 방법입니다. 레일리 리츠 방법. 각각 사람의 이름을 따는데요. 어떤 사람은 레일라이라고도 부르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영어식 발음은 레일리 같습니다. 레일리 리츠 메서드. 리츠란 사람과 레일리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일리 방법은 1873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레일리 경 이름이 원래는 레일리 다른 건데 이게 뭐 굉장히 경이라는 자기까지 받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를 했던 방법인데 다자유도계를 단자유도계로 근사하는 방법입니다. 단자유도계로. 다자유도계를 단자유도계로. 기본 원리는 최대 운동 에너지와 최대 위치 에너지가 같다고 놓습니다. 보면은 최대 이 같은 경우 단자유도계에 있어서 이건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란 것은 2분의 1 mv 속도의 자승입니다. 속도의 자승. 이 책에서는 XY, Z 좌표를 나타냈고요. XY, Z 좌표고 각각의 각 방향으로서의 변이를 U, V, W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로로 움직이니까 Z 방향에 W 해서 W에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되죠. 속도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고요. 최대 위치 에너지 혹은 최대 변형 에너지는 2분의 1 K 변이의 자승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우리가 동적인 현상으로 어떤 정연파 이렇게 주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주기 운동을 가정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진폭과 사인의 함수 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주기를 오메가 n 오메가 n이고요. 각주기입니다. 각주기 한 바퀴. 그래서 오메가는 보통 2파이 f 2파이 곱하기 f f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동수입니다. 이거는 각진동수. f는 t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n 값이 아직은 익숙지 않은데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기계 쪽에서는 이제 기계나 전기전자 쪽에서는 오메가 n 값을 많이 쓰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t 값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보다 큰 값을 쓰게 되는데 기계 쪽에서는 이제 보통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게 뭐 100MHz 뭐 1GHz 이렇게 하니까요. 헤르츠가 그러니까 이게 큰 거잖아요. 이걸 t로 나타내면 0.0010의 마이너스 몇 초 하니까 나타내기 힘들어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알아들 수 있게 0.1초, 뭐 1초, 5초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거를 프리퀀시로 나타내면 5분의 1이니까 0.2Hz 이렇게 하니까 나타내기 힘들죠. 그래서 1보다 크게 건물은 고유 주기가 주로 나타나고 요 같은 경우는 1보다 크게 고유 진동수가 나타납니다. 역수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위치 에너지 혹은 최대 변형 에너지를 서로 같다고 놓으면은 왜냐하면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일정하고 그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최대 변이일 경우는 거기 그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된다. 왜냐하면 제일 끝단에 가서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엔 0으로 멈추잖아요. 그죠?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변이가 빵이 된다. 최대 운동 속도가 가장 빠를 때는 가운데 평균 지점, 가운데 무게 중심 지점을 통과할 경우입니다. 정적인 평형 지점을. 이때는 속도가 최대가 되고요. 속도가 빵이 되고 양쪽에서는 여기에서는 변이가 최대가 되고 여기서는 변이가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거기 같다고 놓게 되면은 그 운동 에너지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 n 값 그러니까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미분해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오메가 n w 제로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단자유도계에서 구했던 이러한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그냥 외우면 되지 못하러 쓰냐고요?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예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제 하나 볼까요? 레일리 방법. 인데요. 다음과 이제 2008년도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각각의 고유 진동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고유 진동수, 여기에 고유 진동수. 하지만은 질량 분포는 아마도 무시할 것 같습니다. 질량은 요것의 등가 질량으로 W를 여기다 올려놨고요. 요것의 등가 질량으로 W. 질량 분포를 하나하나 고려하게 되면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단위 길이당 질량 분포가 고려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고 단위 길이당 질량 분포가 고려가 돼서 요 질량 다 단위 길이당 질량 분포는 M. 요거는 1m당 얼마다 해가지고 처짐 형상을 가정했고요. 가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하고 최대 변형 에너지 하고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다고 놨죠. 근데 최대 변형 에너지와 최대 운동 에너지죠. 최대 운동 에너지와 최대 변형 에너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는 요 질량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끝단에서의 질량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질량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변형 에너지, 변형 에너지는 질량하고 관련 없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자승, 질량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각각을 고려해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까요? 랠리 리치 방법. 그 다음에 랠리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개선했는데 어떻게 개선했냐 하면은 앞에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변형 형상을 어떻게 어떤 변형 형상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가 다릅니다. 이제 얼추 뭐 비슷하게 가정하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 웹팔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요렇게 2차 곡선으로 가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요렇게 사인 곡선으로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 여기서 0이 되는 사인 곡선으로 사인 형태로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이 형태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유 진동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를 다르게 나오니까 이것을 그 변형 형상을 거기 제대로 된 변형 형상 가능하면은 구조물의 변형 형상이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질량에 의한 자중 혹은 질량에 의한 관성력으로 변형 형상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질량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쪽 부위가 처짐이 더 크게 발생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런 형상을 일반적으로 변형 형상으로 가정해 가지고 레일리 방법을 적용시키면은 조금 더 정확해에 가까운 고유 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제를 한번 있는데요. 예제를 보게 되면은 예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개선된 레일리 방법. 다음과 같은 그 2층 전단 구조물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변형 형상을 다음과 같이 U1, U2 어떤 사람들은 U1, U2 어떤 사람은 U1을 밑에 걸로 하고 U2라고 하는데요. 저는 U1, U2, M1, M2 왜냐면 행렬 그리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 조금 더 실무적인 사람들은 야 1층이 U1이 돼야지 U2 뭐 상관이 없습니다. 책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건설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를 1이라고 놓는 경우가 많고 기계 분야 책들은 6에서 1 위에서부터 1이라고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형 형상을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2에서는 변형 형상이 2고 1, 2, 3으로 나왔을 때 1에서는 변형 형상이 3이다. 2에서 변형 형상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많이 움직였고 조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최대 값이 서로 같아라고 해서 오메가 값을 구했습니다. 오메가 값. 오메가 자승값이죠. 오메가 자승값. 오메가 자승값을 일반적으로 램다라고 하는데요. 고유치. 오메가 값은 고유진동수. 고유진동수의 자승을 고유치라고 합니다.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지금 이 변형 형상을 수정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엔 2, 3이 돼 있었는데 2, 3이 돼 있었는데 질량 값을 곱해줬습니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변형 형상에 이제 오메가 자승 이제 그 오메가 자승 값을 요거는 양쪽 다 곱해주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이러한 증폭된 그러니까 밑에 이 지점에다가 조금 더 크게 가해준 거죠. 여기다가 2를 원래 초기 가정했던 변형 형상인데 여기다 2를 곱해주고 여기다 2를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변형 형상을 요게 4가 되고 이렇게 됐죠. 이런 형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예, 예. 여기다 질량을 곱해줬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가지고 4가 됐고요. 2를 곱해서 그대로 3이 됐습니다. 이런 형상을 가해가지고 가정된 변이 형상을 사용해가지고 요걸 이제 하중으로 가해줄 거예요. 관성력으로. 이 하중에 의해서 생겨나는 변형 형상이죠. 예, 요 관성력을 구한 다음에 이 하중을 구했습니다. 하중. 처음에 구했던 그 변형 형상에다가 하중을 구하고 그 하중으로 발생하는 변형 형상을 새로운 변형 형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중을 가해준 거예요. 하중을 가해주고 요 하중으로 인해 가지고 관성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이 값은 이렇게 나타나네요. 변이 값은 요런 하중으로 해서 발생하는 변이 값은 요게 예전보다 요게 3으로 좀 늘고 요거는 2로 1.8이니까 좀 줄었네요. 이렇게 예. 요런 변이 형상이 됐고요. 요 변이 형상을 사용해서 레일리 방법을 적용했더니 0.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0.529에서 0.501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걸 정확해를 구해보면은 일반적으로 레일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풀 매트릭스를 다 풀어가지고 여기는 간단하니까 손으로 다 풀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고위 진동수 어떤 모드 형상을 사용할 것이냐 아, 일반적으로 자유 진동 모드 할 때는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없는데 리츠 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이 형상을 이 변이 형상이 구조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이 형상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개 혹은 30개. 근데 고유 진동수 자유 진동 모드에서는 자유 진동 모드만큼 몇백 개, 몇천 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질량 기여도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90% 이상이냐 혹은 95%냐 라는 걸 체크를 해가지고 충분한 개수의 모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리치 방법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모드를 쓸 수가 없는 경우 선별적으로 모드를 20개를 써야 될 경우에 있어가지고 가장 영향이 큰 20개의 모드만으로 질량 기여도를 90% 이상으로 작정을 하고 쓸 경우에 써야 되고 그 모드 형상이 굉장히 중요한 모드 형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리츠 벡터를 개선을 해가지고 관성력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번만 반복 작업을 했는데 정확해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초기 가정된 변형 형상이 좀 엉성하더라도 관성력을 사용해서 보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해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그 레일리 리츠 방법이 있습니다. 리츠라는 사람이 추가됐는데요. 리츠는 1907년도에 앞에 거보다 한 20년 후에 스위스 사람인데요. 레일리 리츠 방법은 이게 하나의 리츠 벡터만 구하느냐, 모드 벡터, 레일리 모드 벡터만 구하느냐라고 해서 아니 우리는 리츠 벡터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리츠에서 여러 개 앞에서는 하나의 모드 형상에 하나의 고유 진동수만 구했는데 지금은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거는 그냥 하나의 예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그 다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 그 다음 변이 형상은 진동 모드와 그 다음에 일반 좌표계의 변이 값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모드는 다음과 같이 M개의 모드, 지금은 N자유도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M개의 모드입니다. M개의 모드는 일반적으로 N자유도계가 만약에 N이 100이라면은 모드는 실제로 선택하는 모드는 10개만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 M 값은 10, N 값은 100이라고 할 때 이렇게 그 M개의 모드와 N개의 모드에 해당되는 일반 좌표 변이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일리 코션트, 저는 레일리 지수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레일리 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저는 지수라고 썼습니다. 지수 목이란 것은 이제 서로 나눠졌을 때 나머지 뭐 목이란 것이 일본 사람은 목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냥 코션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레일리 지수란 말을 썼습니다. 레일리 코션트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가정을 따라 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최대 운동 에너지와 최대 위치 에너지를 서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떤 레일리 코션트라 부르고 각 모드별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그게 오메가 자승값이다. 각 모드별로니까 오메가 i의 자승값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전체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모드 형상이 구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드는 이게 N개의 모드가 아니라 M개의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금 위에서 그 유도한 값들을 여기서 요 값을 밑에 수식에 대입을 시키고요. 대입을 시키고 난 다음에 대입을 시키는데 조금 특이한 것이 파이 값을 그대로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파이 값의 양변에 q 값을 곱해줍니다. q 값을 곱해주고 파이 값을 곱해준 요 값은 그 원래 k 값은 m by n이라는 행렬인데요. k 바라는 값은 m by n입니다. m by m. 그러니까 자유도수가 확 줄었죠. 줄은 것에, 그러니까 요 자유도수의 줄은 것에 고위증동수를 구하게 됩니다. 원래 고위증동수는 n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고위증동수는 m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렬이 축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각 고유진동수별로는 이렇게 그 일반 좌표계로 미분을 해줬을 경우에 어떤 특정한 값이 된다, 0이 된다. 왜냐하면은 각 진동수별로는 이 R 값이 이게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요. R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일정한 값을 Q로 나눠주면 0이 되죠. 그래서 0이 된다라고 하면은 0이 된다라는 앞에서 레일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오메가 자승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기 고위진동수를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 n by n의 고유진동수를 구해야 되는데 n by n의 고유진동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뒤에 예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리츠 벡터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 리츠 벡터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고유진동수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리츠 벡터를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준다? 앞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예제를 보면 나오는데요. 관성력을 사용해서 똑같은 앞에서 레일리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이 관성력을 사용해 가지고 개선을 해줄 수가 있다.
입니다. 개선을 해줄 수가 있고요. 관성력을 사용해서 개선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선해주는 과정들 통해 가지고 고유진동수를 조금 더 근접한 거,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거기 정확한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다입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레일리 방법인데요. 앞 예제하고 같습니다. 거의 같죠? 같습니다. 똑같은 예제인데요. 똑같은 구조물에 대해서. 그래서 개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성력을 사용해 가지고 형상을 개선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제일 처음에 리츠 벡터를 형상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2, 3 앞에서 했던지 1, 5로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드 좀 전에 계산했듯이 2, 3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모드를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 모드는 마이너스 0.5, 1 이런 식으로 형상을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이렇게 풀고 해서 했더니 고유치 값이 0.5와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고유치 값이 이렇게 잘 나오나? 참. 네, 특이하게 정확해 값이 나왔네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방금 TI 계산기로 풀어봤는데 이 값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0.53 정도 나왔는데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값이 거의 정확하게 값이 나왔습니다. 단지 모드 형상은 조금 다르게 나왔고요. 모드 형상도 거의 똑같네요. 그래서 반복 계산을 통해 가지고 워낙 정확한 첫 번째 값이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반복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관성력으로 반복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구한 리츠 벡터를 가지고 보정을 안 하고 막바로 거기 사용을 했습니다. 보정을 안 하고 그 리츠 벡터를 새로운 리츠 벡터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랬더니 동일한 고유 진동수 하고 동일한 그 모드 형상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워낙 또 정확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는 것을 굳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확회로 근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했고요. 그래서 모드 영상을 계속 반복으로 해가지고 모드 영상을 리츠 모드 벡터를 개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기준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구조 기준의 기본 주기, 건물의 구조물, 공작물이죠. 난빌딩 스트럭처의 기본 주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레일리 방법을 적용해서 구조물의 기본 주기를 구하였다입니다. 여기는 2016년이 아니라 ASC 2016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쳤네요. 밑에서는 고쳤는데 여기서는 구조물의 유효 중량을 쓰는 게 실질적으로는 맞죠. 뭐 중량이라고 해서 다 구조물의 동적 고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3.1의 3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